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식혁명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놓아버림을 한다고 약속하고 마음에 부담만 갖고 있다가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두꺼운 책의 압박과 해야지 하며 미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놓아버리는 과정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은 감정일 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감정 이면에 쌓인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허용하는 것.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생생히 느끼되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그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생각이나 마음박 사건은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그대로 두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생긴 까닭을 누군가에게 변명하듯이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호킨스 박사의 지혜에 동감합니다. 특히 호킨스 박사는 놓아버림 책에서 감정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의식혁명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각 의식별로 감정도 다르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도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레벨별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민감하거나 약할지는 감정이 가능한 수준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식이 척도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약하다.
일상에서 겪는 사고를 예를 들어 의식 수준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를 알아보자. 이를테면 주차했던 곳에서 차를 막 빼는 순간에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범퍼와 앞 팬더가 찌그러졌다. 의식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 수치심. 이걸 어째? 난 정말 운전 실력이 엉망이야. 주차도 못해.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죄책감. 자업자득이네. 난 정말 멍청해. 주차를 더 잘해놨어야지. 무의욕, 무기력을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일이 만날 생기는데 보험금도 못 받을 거야. 저 인간한테 말해봤자 그냥 날 고소해버릴걸? 산다는 게 참 더럽구먼. 비탄. 차가 망가져버렸어. 절대로 이전 같지 않을 거야. 살 일이 막막해. 이 일로 돈 깨나 날리겠어. 공포. 저 인간 아주 열받았을 거야. 날 칠까봐 겁나. 겁나서 말대답도 못하겠어. 날 고소할지도 몰라. 차 고치는 것도 절대 금방 되지 않을걸? 저런 인간들은 언제나 날 벗겨먹으려고 하지. 보험회사는 발뺌하려 들 거고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욕망. 이 일로 한몫 잡았겠다. 뒷목 붙잡고 나가서 다친 척 해야겠어. 내 매형이 변호사라고 저 멍청이한테 확실하게 소송을 거는 거야. 최고 견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싼 데 가서 고쳐야지. 분노. 이런 멍청한 자식. 단단히 교육을 줘야겠구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야 해. 확실하게 고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피가 아주 끓는다 끓어. 아주 치가 떨리네. 저 개자식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자존심. 좀 보고 다녀 이 바보야. 나 참 똥오줌도 못 가리는 멍청이들 천지라니까. 내 새 차를 감히 건드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보험이나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 난 제일 비싼 보험을 들어놓아서 정말 다행이야. 용기.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보험이 되어 있네. 연락처 적어놓고 잘 처리해야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운전자한테 얘기해서 보험 처리하자고 해야지. 중립.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1년에 3만 킬로미터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따금씩 접촉사고도 날 수밖에. 자발성. 저 친구 좀 진정시켜주고 싶네. 속상해할 것 없는데 보험 정보만 필요한 대로 교환하면 서로 아무 일 없지. 받아들임. 최악은 면했네. 다친 사람은 없잖아. 돈이야 뭐 중요한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저 친구 속상한가 보네. 그럴 만도 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 내가 이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잠시 귀찮은 일이 생겼을 뿐이네. 이성. 현실적으로 처리하자고. 오늘 할 일에 차질이 없게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문제를 제일 능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뭘까? 사랑. 저 친구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정시켜야겠어. 안심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둘 다 보험도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압니다. 전에 아주 똑같은 일이 있었죠. 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날로 다 고쳤어요. 걱정 마세요. 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차익만 계산하면 보험료 올라갈 일도 없죠. 속상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 오, 이거 운이 좋은데? 안 그래도 범퍼가 덜긋거려서 고칠 참이었는데 팬더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거저 고치겠네요. 조지씨 처남 아닌가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 건이 있는데 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이익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검토해줄 적임자이신 것 같네요.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제 보험증은 여기 있습니다. 와, 보험회사가 같은 곳이네요. 이게 웬 우연이죠? 다 잘 될 겁니다. 저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이런 글을 읽으면 의식성장을 하는 길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묵히 의식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의식성장에 관한 내용은 의식혁명에도 가볍게 언급되어 있으니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각자의 의식 수준으로 해석하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거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더해줄 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감정 처리 방식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임에 대한 한 대목도 읽어보겠습니다. 받아들임과 함께 실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다. 따라서 받아들임의 징후 중 한 가지는 평정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분투가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된다. 부정적 감정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그 사람의 건강한 측면이 되살아난다. 마음의 창조적 측면이 새로운 삶의 기회와 더욱 성장하고 경험할 여지를 얻을 기회를 개척하면서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하는 평정 기도는 많은 이가 따르는 유명한 가르침이다.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소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 이후 감정을 판단 없이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 어쩌면 호킨스 박사의 책 놓아버림은 마음에 대한 이론서라기보다 실천서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자라 한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하는 것들의 일체로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위기의 이점은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익힌다는 것이다. 또 위기 덕에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는다. 그들의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해 인정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일단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단지 내게 어떤 금지된 충동과 생각, 감정이 있음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하며 다룰 수 있게 된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다.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된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다. 감정을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자신감이 커져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한다.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이 전체가 뚫린다. 감정을 정복한다는 말 참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진짜 정복은 억누르거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연습. 그렇게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를. 오늘도 마음의 바람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하는 책선생이었습니다.